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치는 물론 예상치도 크게 밑돌면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짐에 따라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전긍긍, 일이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처럼요. 하지만 원래 시경에서는 잘 나갈 때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전전긍긍의 이 원래 뜻, 이 기업에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시장의 조용한 지배자라고 평가받으면서 질주하던 현대 기아차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독일 검찰이 현대 기아차의 독일 및 룩셈부르크의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혐의는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여 대를 유통했다라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어디서 많이 듣던 키워드죠?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테스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를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당시 디젤 게이트로까지 불렸는데요. 2007년 취임 이래 폭스바겐 차량의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고 또 디젤 게이트 직전 도요타를 제치고 폭스바겐을 자동차 업계 1위에 올리는 등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던 마르틴 빈테르콜은 당시 폭스바겐 CEO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불명예 퇴진이죠. 폭스바겐에서 터진 문제로 독일의 다임러, BMW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세계 자동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메이드 인 독일, 이 간판 주자인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면서 독일 경제 전반이 우려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경제가 휘청였던 독일이 경쟁사의 같은 문제를 짚어낸 지금. 그만큼 격화되고 있는 이 자동차 업계의 경쟁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현대기아차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인한 자동차 업계 영향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이슈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심각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늘 앞머리가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닙니까?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못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말 호평을 내놓으면서 주 초반에 현대 기아차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기아차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차는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상위 10위에 안착하려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제는 10위 밖으로 또 밀려났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과 함께 주가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아쉬운 내용이 이어졌죠. 과거에도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영향을 또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순서대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이제 측정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불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조작됐다. 이런 또 내용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 대에 장착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특히 독일과 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이제 2020년까지 21만 대가 불법으로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해당 엔진 소프트웨어는 독일의 글로벌 부품 업체인 보르크 바누더 그룹의 산하에 있는 보쉬와 델파이로부터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공급받아서 디젤차 21만 대에 부착해서 판매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업체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 주가를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 7%까지 기아와 현대차가 마이너스 7%까지 하락률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폭스바겐이겠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상당히 좀 많은 하락세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어떻게 좀 제재를 받을지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폭스바겐 정도의 제재를 좀 받는다면은 주가에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중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검찰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현대차, 기아에 지금 현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건이 또 떠오르게 되는데 이른바 디젤 게이트였습니다. 2015년에 일이었는데 폭스바겐이 당시에 이 배기가스들을 조금 덜 나오게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당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어땠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당시 관련 기업들 주가 추이 어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을 떠나서 지금 아우디, 포르쉐, BMW, 벤츠 등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연루가 돼서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폭스바겐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하였고 이제 사실이 들통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디젤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으로부터 이후부터 해서 BMW, 아우디 추가적으로 계속 다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인증 시험에서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차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조사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시정 조치,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리콜과 판매 중지, 그리고 인증 취소 명령 제재 조치를 모두 적용받은 완성차 업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정 조치와 제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폭스바겐이 2015년도 9월 22일 발표가 되면서 디젤 차량이 2.0 디젤 차량의 엔진 기준에서 세계적으로 1,100만 대를 생산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향력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62%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후에 6년 정도 지난 2019년도와 2019년도에 6년 만에 주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현대기아차 지금 상당히 유심히 체크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폭스바겐을 떠나서 BMW도 이 당시에 39%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때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 업계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일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독일 당국에서 제재 명령 어떻게 떨어질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재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그때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2015년에도 폭스바겐이 한창 잘 나갈 때 이 문제가 터졌었던 건데 지금 현대차 그룹도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압수수색이 이 현대 기아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견제하려는 견제구를 던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의심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아차도 EV6가 유럽에서 올해 차로 선정된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테슬라 이어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 유럽 시장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입지가 커지는 부분들 상당히 유럽 시장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견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독일에서도 독일 차에 대한 이제 생산 그리고 판매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각국 자기들의 차를 좀 이제 많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앞서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존재감을 깎으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또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추가적으로 이제 디젤 게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지금 제재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아와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충분히 지금 실적 기준에서 컨센서스 기준에서도 2024년까지 충분히 양호한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독일 당국에서 제재를 받을지 이 부분을 충분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압수수색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태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 견제구가 현재 주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대 기아차가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독일 경찰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 글로벌 친환경 차량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돌발 악재를 맞이했다 보니까 혹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타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긴 한데 단기적인 관점 기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가가 또 조정 및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장기적으로 볼 거는 우선은 올해 이제 2분기부터 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이제 생산을 추가적으로 증진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3, 4분기 정도부터 해서 시장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전기차 생산도 충분히 늘어나고 거기에 또 수요가 또 따르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이후부터 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이제 영업이 2조억을 또 돌파하는 또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에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기대가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기준 잡아서 대응을 또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는 추가적으로 또 이어진 부분들 삼성과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또 증가시키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해 3, 4분기를 떠나서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해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일로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가 오히려 타격을 입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좀 더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차를 생산을 중단을 발표를 했고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충분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시장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를 또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현대차와 기아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의 또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전기차 업체들 충분히 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독일 검찰의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 정부에서 어떻게 시정 및 제재 조치를 내릴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재와 이제 시정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좀 큰 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과거에 폭스바겐은 생산된 차량이 1,100만 대였어요. 하지만 기아, 현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재와 시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기준 잡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모비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도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은 같이 주저앉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혹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괜찮게 또 보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거의 뭐 대장주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자동차 업황이 풀려 나간다면 아무래도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이제 1월 15일 대비해서 지금 하락률이 거의 뭐 50% 가까운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현대모비스 크게 회사에 대한 뭐 큰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고, 여기에 뭐 기아와 현대차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뭐 만도 이렇게 또 함께 또 볼 수 있긴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양호한 또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기아와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지금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전체적인 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또 받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현대모비스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황은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성장이 또 기대되는 만큼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뭐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의 주요 이슈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그리고 내일 시장의 특징주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양대 시장 모두 나란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CPI 물가 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단 토했다면, 사실 이번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미국 시민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일단 보여주는 이제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주식 시장에 좀 보여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나와야 일단 경기를 일단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컨센 자체가 101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98대가 나오게 되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제 주식시장에서 큰 하락 압력을 주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중요성이 크든 작든 간에 지금 경기 둔화나 이제 침체 관련 지표 한두 개만 나와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장 뭐 키포인트 3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주요 이슈였던 현대차 좀 디젤 게이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현대차만의 이슈였던 건 아니고 2년 전에도 이제 FCA나 스텔란티스와 같은 부분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었고요. 사실 올해 4월에도 스즈키 같은 회사도 압수수색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 일단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미 독일 검찰의 조사를 일단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2020년도에 있었던 FCA 관련도 아직 확정이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큰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런 하나의 악재만 나와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다 보니 오늘 좀 현대차, 기아차 관련 부품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덩달아 이제 정설 쪽이다 보니까 이제 소재나 이제 장비 관련 쪽도 덩달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오늘 공식적으로 뭐 인플레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재검토하는 건 맞으나 실제로 투자를 철회하는 건 일단 아니라고 밝혔지만은 이게 쉽사리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낙폭을 줄이는 데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힘든 구간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오늘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공매도 기관 업체인 그리즐이 이제 리서치에서 중국 전기차 쪽 이제 니오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 리포트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전기차 관련 이슈가 좀 같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아직 추가 해명 공시가 아직 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오게 된다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인 악재발에 좀 기반을 해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유독 이제 화장품 관련주랑 또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장 끝날 때쯤에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격리 기간을 3주에서 10일로 줄이게 되면서 그만큼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좀 흐름을 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에 대한 매출 기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좀 체크하면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포인트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현지 사무실을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에 디젤 게이트가 2015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자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봉쇄가 가장 심했던 이 상하이와 베이징 등지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0명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격리 기간도 줄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도 특징주 키워드로 포함이 됐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 가중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가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 우리나라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6개의 특징주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LG 생활건강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공개됐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한전 KPS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독일 검찰이 현대차와 기아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과장님이 현대차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현대차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현대차는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젤 게이트 우려 사실 2015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약 50만 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기가스 조작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였는데 당시 21조에 대한 벌금을 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대라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대략 10조에 대한 벌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즈키나 이제 FCA 같은 이슈도 있고 지금 다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이 있었던 만큼 당장에 지금 이슈가 부각되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이런 이슈가 좀 잠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도 나왔던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이제 MS가 11에서 12%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유럽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기차 신차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봤던 현대차를 향후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악재를 우리가 조금은 굉장히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본업에 대한 북미 전기차 실제로 어제 아이오닉스 이제 6가 이제 나왔던 만큼 그만큼 이제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신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현대차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일단은 돌발 암초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감안을 해봤을 때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것도 같이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적인 비용도 있을 거고 지금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 보니 오늘 재검토 관련 이슈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전기차 관련 이슈는 결국 올해 연말쯤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했던 1위 업체가 인피니온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점차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적어도 내년에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나 소재, 장비 관련해서들은 아무리 인플레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볼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소재나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공장 철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전 세계 글로벌 1위 업체인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완성차 업체보다는 이런 소재나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속도가 지금 좀 바뀌게 되는 거지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그리고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원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폴란드와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자력 수출 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한전 KPS를 특징주로 뽑아주셨어요. 한전 KPS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것도 고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테마로 지금 원전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2008년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제 원전 관련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이 이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2009년에도 당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이 첫 수출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한 4년간 5배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높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체코나 폴란드 쪽에 대한 입찰을 한 상태고 물론 당장 오늘 내일 통해 가지고 체코 폴란드 대통령과 얘기를 했을 때 원전 수주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당장에 수주에 대한 부분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의 매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이 정도 낙폭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심할 필요가 있고 결국 원전 자체는 중장기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최근에 좀 기상 이온 기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날씨가 굉장히 폭염주의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한울 3기나 신한울 4기 같은 경우 이미 2030년까지는 폐기 수준을 밟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 가동 재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런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이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량 원전이나 SMR 같은 부분의 제작 설계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 보수 쪽으로 하고 있는 노후 연장되는 이런 원전 관련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한전 KPS가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도 그 의견 받았습니다. 지금 원전들 노후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 하락한 2,38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만에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까지는 이틀 연속해서 2,400선을 사수했지만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코스피 지수 이미 거래 시작부터 2,400선을 이탈했습니다. 종일 1%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다소 좀 진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재 선물에서도 물량 던지고 있고 현재 코스피 2,087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6만전자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삼성전자, 오늘 다시 5만 8천 원 선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당초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했던 배터리 신규 공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4%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역시나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락의 모회사인 LG화학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7%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검찰의 현대기아차 현지 사무실 압수수색 소식에 현대차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84% 하락한 76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일중입니다.
코스닥 2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무렵에 2%대 하락세 보이면서 750선도 위태로운 모습 보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바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6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충격에 2차전지 소재주들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LNF 현재 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함께 만나보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함께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이정수 파트너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리 치고 저리 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폭락 아닙니다. 폭락 아니고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자,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OCI 같은 거 한번 봐봐요, 한번. OCI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얘네들은 상승장이죠, 그렇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SDN이라든지 지금 태양광 섹터들 그리고 일부 풍력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얘네들은 빠진 것도 없어요. 어쨌든 빠진 것도 없이 최근에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도 지금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한전 KPS라든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최근에 빠졌던 거에서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6월 2일서부터 시장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졌지만 지금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전선 테마주들, 전력 테마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국 방역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오늘 한국콜마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강해요. 일부 종목들은 지금 빠진 거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 애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많이 회복을 해주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슈가 있으니까 뭐 원전의 이슈, 그다음에 뭐 전선 전력에 대한 이슈, 오늘 뭐 화장품주들도 그런 이제 그 완화 기대감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들어주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종목들 보면은 지금 우리로 같은 종목도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들어주는 흐름, 기가레인도 마찬가지 쭉 빠졌다가 오늘 하루 만에 장중에 고가가 1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를 들어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정작 지 종목들을 보면은 먼저 움직이면서 먼저 회복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쭉 빠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매매가 된다 그랬죠. 어쨌든 그때에서 좀 시장이 좀 반등 나오고 종목들 반등 나오고 월요일도 반등 나오고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안 갔다가 이렇게 튀는 애들, 그 다음에 계속 튀는 애들, 그리고 눌리고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패턴으로 지금 애들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계속 지금 반등을 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장이 상승장인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수익도 많이 나고 내지는 물렸다가 다 수익으로 다 돌아서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아주 일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아닌데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았다시피 싶었다가 오늘 좀 올라가고 이제 그래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도 바닥 권역에서 이러고 있는데 얘보단 나으니까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빠진 거에 들어주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있어서 뭐 체감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자 이제 3번 패턴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야 이것이 또 급락하는 거 아닌가, 앞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0% 40% 마이너스 당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반이 아니죠. 걱정 99% 가지고 지금 아마 대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여기에 있을 건데요. 저는 지금 시장을 1번과 2번 패턴이 아직 이렇게 강하게 잘 움직이는 걸 봐서는,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저점이 깨지기로 합니까? 박살나기로 합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지금 살짝 조정받고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았으면 그냥 뭐 요 정도 내에서 이제 눌리고 나면 또다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3번 패턴이 1번, 2번 패턴을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어요? 눌릴 때 저점 매수의 구간이지 여기서 도망가는 거 아니다. 도망갔으면 지금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갖고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갖고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다 털리고 하나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먼저 가는 애들은 먼저 가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먼저 갔으니까 이제 안 갔던 애들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뭐 순환매면 순환매인데 뭐 업종의 순환매가 됐든 종목 내의 순환매가 됐든 아니면 패턴주의 순환매가 됐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이 깨진 게 아니니까 만약 2300 깨지면은 그때서는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은 2300 깨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한 다른 종목들은 아주 잘 가요 지금. 빠진 거 폭에 지금 이렇게 들어준 애들이 지금 뭐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뭐 DK락인가 이것도 잠깐 한번 보면 DK락 얘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요. 얘가 지금 24%가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25%가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원전 테마가 돼서 뭐 올라가든 뭐가 되든 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갖고 저점 분할 매수했다가 시장이 2,300은 안 깨질 것 같지만 만약에 깨지면 그럼 뭐 올라가 있던 얘네들도 다 급락해갖고 다 저점이 깨져갖고 폭락하겠죠.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 저점 매수 해갖고 단타치는 매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뭐 다 못하는 얘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 먼저는 그래서 한전 KPS 시장 얘기가 더 중요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괜히 겁먹고 있어요 다들. 아니 그럼 먼저 가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 나빠서 올라갔습니까?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야.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지. 근데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제 한국과 체코의 이제 그 원전에 대한 MOU 체결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그래서 움직였다라 그래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저항대 부딪힌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순환매로 노리시거나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는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 노려야 되니까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아까 전에 왜 움직였는지 잠깐 얘기해드렸죠. 중국에서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며칠 동안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 움직일 때 잘 팔아야 됩니다.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것 같으면 빠져나온다 말씀드릴 텐데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다가 또 다시 박스권 타고 다시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조금 더 반등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전 매물 정세에서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어제도 얘기했고 일진전기라고 전선 테마주인데요. 지금 고점이 있죠. 저항대 있죠. 이거 팔고 다른 거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수급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28.8% 수익을 주고 있는데 고점 돌파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굳이 이 위치에서 살 필요는 없고 보유한 사람들이 영역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오늘 눌렸기 때문에 밀리고 있어서 뭐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고 75.2 정도 나쁘진 않아요.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눌릴 때 사야 됩니다. 80.5 그리고 반도체 IT 섹터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이 참 우리가 안심할 틈을 주질 않네요. 그래도 혹시 오늘 시장 빠져서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점수 크게 낮게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점수가 제 생각보다는 낮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급락장 뒤에 올 기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 현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연회 소식과 장중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면
확인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의 방향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